엘리베이터 홀입니다. 여기가 이제 3, 5세대, 4, 5세대 이런데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렇게 철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는 이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공급이 되는 그런 공간인 거죠. 여기는 전기선 그리고 통신선 이런 게 이제 들어있는 공간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보시면 소방과 관련된 스프링클러에 이런 배관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네, 이런 수직의 공간이 만약에 우리 집 내부에 있다면, 그러니까 뭔가 들여다봐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계세요? 저 죄송하지만 밑에 물이 새서요. 점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내부에도 저게 있거든요. 네, 아파트는 적층의 거주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의 아랫집이 있고 그 위에 윗집이 또 있고, 그래서 1층부터 최상층까지 공통으로 쓰는 수직의 공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수직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 피트도 있는 거고요. 에너지의 수직 이동을 위한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는,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실에서, 물은 기계실에서, 뭐 이런 식으로 중앙장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 동까지 수평 이동한 후에 동 밑에서 위로 이제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최상층 세대까지. 전기통신 따로, 물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별도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에너지가 이동하는 공간은 보통 공용홀에 두죠. 이렇게 점선치 부분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홀입니다. 여기 중에 수직 이동하는 공간이 여기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이런 곳이 세대 현관문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이 철제 칸막이들, 이런 곳인데, 이런 수직 배관을 두는 이유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와서 보수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뭐 점검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짝인 거잖아요. 요게 여기 손잡이 있고 이렇게 손잡이들 다 있죠. 이거 열고 보수할 일이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수리도 하고, 뭐 이 부분에서 새는지 저 밑에 층에서 새는지 이런 걸 열어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직 공간을 공용홀이 아닌 세대 내부에 꼭 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이걸 파이프 덕트 PD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세대 내부에 두면 여기 사는 사람이나 고치려는 사람이나 뭐 모두 불편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세대 내부에 두느냐? 물 쓰는 공간 근처에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보세요. 안방 욕실, 세탁실, 주방, 실외기실, 일반 욕실, 이게 다 물 쓰는 공간이잖아요. 여기 바짝 붙여서 이런 PD를 둔다고요. 지금 이 벽면 뒤쪽이 바로 PD 공간인 건데, 저 벽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수직의 배관이 쭉쭉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 최상층부터 저기 밑에 1층까지 이 수직의 배관을 통해서 세대에서 사용한 더러운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이렇게 수평 배관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도 이 수평 배관의 물이 지금 화살표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거란 말이야. 당연히 이 경사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이런 규정도 있긴 해요. 뭐 관 직경에 따라서 기울기를, 최소 기울기를 이 정도 유지해라. 그래서 보통 뭐 현장에서는 50mm는 50분의 1, 100mm는 100분의 1, 뭐 이렇게들 뭐 알고들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방에서 야채 씻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서 흙도 나올 거고, 이게 다 배관 타고 아까 그 PD로 들어가는 거고, 욕실에서 샤워하면 머리카락도 내려갈 거고, 대변기에서 뭐 내용물도 휴지 같은 이물질과 함께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그 지저분한 것들이 원활히 잘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배관은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욕실에서 물이 내려가는 포인트들이에요. 변기, 세면대, 바닥, 욕실 이 바닥, 그리고 욕조, 이렇게 다 이 네 군데에서 나온 물이 수직 배관인 PD로 연결되기까지 거기까지 잘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낙차를 크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변기 물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이 낙차를 높이면 높일수록 물이 더 빨리, 더 쉽게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욕실 배관이 아랫집 슬래브를 뚫고 밑에 집 천정 속에 내려가 있는 이유인 거예요. 윗집의 배관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PD로.
그래서 이 벽에 있는 이 PD를 세대 내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이 천정 속의 이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이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려면 PD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PD를 시공할 때 완전 중요한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검구를 둬야 돼요. 점검구를 둬야 되는데 세대 내부에 막 이렇게 큼지막하게 벽면 전체를 다 점검구로 뭐 이렇게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경 10cm짜리 내시경 점검구를 이렇게, 그것도 안 보이는 천장 속에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천정판 높이에요. 이렇게 이 속에 점검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캡을 딱 씌워 놨다가 이 캡을 딱 열면 가운데가 이제 뻥 뚫린 내시경을 집어넣고 물이 새는지 배관에 이상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 배관의 끝을 열어 놔줘야 돼요. 이 PD는 끊임없이 계속 물이 내려가기만 하는 관이잖아요. 옥상 배관의 끝을 열어두고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물이 원활히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주사기 끝을 막고 피스톤을 당기면 이게 안 빠지잖아요. 이 손가락을 요걸 열어서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이 안에 피스톤이 밑으로 잘 빠지잖아요. 이 부분이 다 저 밑에가 세대 내 PD 자리인 거예요. 다 수직관을 이렇게 다 열어놨잖아요. 이걸 통기관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 세제 때문에 저층부에서 거품이 역류할 수 있는 걸 대비해야 돼요. 요즘 세탁 세제뿐만 아니라 욕실이나 주방에서도 거품 나는 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층, 30층 높이에서 이렇게 수직 배관 타고 쭉 밑에까지 내려와요. 저런 변기에서, 바닥에서, 무슨 욕조에서 이런 세제들이 막 내려와서 바닥에 닿는 순간 엄청나게 거품이 막 생길 거잖아요, 여기서. 이 거품이 저층 세대의 변기, 바닥 드레인 이런 곳으로 막 역류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저층 세대는 별도로 이 빨간색 배관처럼 별도로 배관을 따로 빼줘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배관은 아예 저층 세대에서는 얘하고 연결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 타고 거품이 역류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층 세대는 PD의 배관이 두 줄이에요. 고층 세대용 이렇게 쪼르륵 한 줄, 저층 세대용 이렇게 쪼르륵 한 줄.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이 배관은 여기 저층 세대에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고층 세대에서 막 거품이 일어나도 이 저층 세대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배관 관련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안 좋은 냄새가 난다거나 막혀서 잘 안 내려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맨 먼저 PD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배관에 문제 생기면 배관이 있는 곳을 살펴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 집 PD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자. 끝.